네, 안녕하세요.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김진덕입니다. 예, 각 분과가, 리빙랩 분과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토의하고 조사하고 그러면서 결론 내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안이 좀 됐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커다랗게 지속 가능한 공간 문제, 그 다음에 자원순환, 공동체 문제, 이렇게 문제 의식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의식들이 있었죠. 요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해서 뭐 시민 주도의 공간 확보, 도시농 단체 육성과 활성화 방안, 법제도적인 기반 마련, 또 자원순환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 강화,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기술 개발, 매뉴얼 개발, 전담자 필요 이런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걸 어떻게 다 종합을 해갖고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안에서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 우리가 음식 있잖아요, 음식. 여러 가지 음식이, 뷔페 가면은 이제 음식들이 있잖아요. 음식들을 담아야 되는데, 여기 나왔던 좋은 얘기들을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이 접시가 아니라 얼음틀이에요. 얼음틀. 그러니까 얼음 얼리는 냉동실에 얼음 얼리는 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 주말 농장이라고 하는 게 얼음틀에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음틀처럼 구획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칸칸이 다 있고 이런 얼음틀에다가 많은 음식들을 이렇게 담으려고 보니까 담아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문제 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도시농업이 이제 공공 주말 농장이라고 하는 분양을 하는 공공 주말 농장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접시처럼 넓은 이제 그런 하나의 이렇게 무형의 틀 이런 거를 이제 좀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발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쭉 듣다가 첫 번째로는 어, 주말 농장 이름을 바꾸자, 새 이름을 달자라고 하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 농장이니까 주말에 가는 농장, 가서 농장이면 농사 짓는 거. 이런 느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 조사한 거 안에서 봐도 남동 공공 주말 농장, 어울림 텃밭. 그러면 어울림 텃밭 그러면 뭔가 어울린다라고 하는 거가 목적 의식적이 들어갔죠. 그거 말고는 다 용현 도시농 뭐 농원, 가럴샘 텃밭, 뭐 청천 텃밭, 서구 도시농업 농장, 뭐 석산 텃밭 이런 이름 자체가 어떤 가치를 포함하고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커뮤니티 가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서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름에 녹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 의식이 계속 이렇게 상기가 되고 이제 중심적인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우리는 주말 농장 그러니까 주말에 가서 농사 짓는 거. 뭐 공영 농장 이래도 농장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동체 텃밭, 뭐 생태 텃밭, 또 뭐 교육 텃밭 많잖아요. 적성기술 텃밭도 있고 뭐 자원순환 텃밭, 토종 텃밭.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하는 실천하는 활동에 대한 거에 대한 가치를 담는 걸로 해서 주말 농장의 이름 바꾸기 운동을 간단하게 그부터 시작을 하면은 얼음틀에서 벗어나서 뭐 다양한 걸 담을 수 있는 접시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상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뭐 안에 이제 내용과 관련돼서는 공간은 지속 가능한 공간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은 도시농업에 대한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긴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 이게 공급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는 생활 공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바로 이제 골목길을 자투리 텃밭이라든가 이런 이제 골목 안에 작은 공간들을 주민들이 함께 일구는 그런 것들, 골목길 텃밭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이 제안하는 참여 공간을 계속 활성화시켜내는 거. 이게 이제 뭐 주민참여 예산제라든가 또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농업 쪽에서도 이렇게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뭐 자투리 텃밭 뭐 활성화 사업, 골목길 텃밭 활성화 사업 이렇게 아예 있어서 이제 그 내용만 보면 사업 내용만 보면 시민들이 아 여기서 뭔가 공간을 찾으면은 그거를 이제 시가 공공기관이 지원해줘 갖고 텃밭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업 내용 안에 있으니까 그 공간을 찾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시민이 제안해서 하는 참여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공간의 지속성과 관련되어서는 아주 역사와 전통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뭐 3, 40년 정도 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좀 상징적인 공간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일단 뭐 시나 국유지를 활용하는 이제 그런 공공부지에 대한 거 안에서 랜드마크가 될 만한 것들을 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공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원에다가 예쁜 접시를 갖다 놓으면 아 괜찮겠는데 공원에다가 아까 얼음틀을 갖다 놓는다 그러면은 이게 반발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공원에 적합한 여러 가지 모델의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면은 지속성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이제 법 제도와 관련돼서 이제 도시농 공동체와 관련된 등록과 지원과 관련된 거는 사실 도심 지역에서는 도시농 공동체에 등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제 그 법 체계 안에서 아마 새로운 것들 좀 이렇게 개정 방향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잘 얘기가 많이 좀 된 것 같고요. 자원순환 같은 경우에도 자원순환 시설을 다 이렇게 텃밭마다 다 이렇게 의무적이 꼭 아니어도 하는 것은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체험적인 이렇게 의미들이 있는데 다만은 거기에 적합한 시설, 그 다음에 활용도가 높은 기술, 그 다음에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져서 설치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비관 같은 경우에도 태비 만드는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매뉴얼화된 방식도 필요한 거고 또 빗물 저금통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빗물만 갖고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돗물에 빗물을 다 같이 담아서 이렇게 보충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손쉽게 쓰는 이렇게 수돗물 탁탁탁 틀어서 쓰는 거를 아예 다 없애버리고 뭔가 이렇게 다른 조치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뒷전에 밀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새로운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활용도가 높게끔 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관련돼서는 어떤 각종 매뉴얼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얼음틀에서 접시로 바뀌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운영 방식이라든가 그런 설계 자체가 이제 같이 뒤따라주면은 이게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종합 의견 겸 제안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